다 알아요. 지금 반명 선언하시고 그 팀이 구분되어 있는 건 명백한데 좀 놀랍기는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 20-30% 정청래 후보 지지율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몰려다니는 친척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몰려다녀, 너무 노골적이야. 생일 그죠? 투표를 하지 않나. 세 분이 몰려다녀요. 지역 당원대회 하면은 그 네 분이 다녀요. 당대표 후보하고 세 분하고 네 분이 다녀요. 아니 이성윤 의원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당대표도 그제까지 당대표였잖아요. 개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파 정치보다 더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나 개파 정치 합니다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리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이분들은 안 그래요. 뭉쳐다녀요. 어제도 끝나고 뭉쳐서 기자회견 한 분하고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당에서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지 말아라. 오프라인에서 같이 다니면서 내가 너 찍어주고 네가 나 찍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거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런 점이 있으면은 그 부정선거 뭐 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면서 이거 써서 제출해라. 그래서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에는 후보직 사퇴도 될 수 있다. 까지 강하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후보님들 쪽에서 이런 법이 있냐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특정 규모는 확실하게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송영길 후보, 아, 이분들 얘기 들으면 시원해요. 이게 상식에 합당하거든. 대통령께서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청 간의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있는 허위의식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일부 최고위원들조차 명청 갈등은 허구다. 정청래는 전혀 개파가 없다. 본인 세 명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개파가 없다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 더하거나 보탤 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하고 싶은 있어요, 게 첨언할 있는데, 때. 이거는 예상이라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말씀을 점잖게 하셨지만 사실은 본인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민주당의 고위 뭐 관계자들 대통령님과 좀 최근에 독대를 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러면 대통령님과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설명은 좀 합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옮기진 않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지금 후보가 하는 얘기와 맥락상 비슷한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뭐 몇몇 관계자를 만났을 때 복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 뭐 예측,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미 대통령께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내용을 정청래 전 대표가 정말 모를까? 알아요. 네, 그런데도 또 연합뉴스에 이번에 대통령과 저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의 갈등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가 소스를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합당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장 단적인 게 이제 저희 고발뉴스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밖에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는. 대통령이 지선 6.3 지선 결과 보고 3일 동안 울그락불그락 해서 좀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야, 대통령을. 밝힐 수 없죠, 저로서는. 근데 실제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게 다 폭발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그 주말이에요. 주말에 정청래 쪽에서 연락이 왔대. 대통령이 심기가 어떠시냐, 6.3 지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냐.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응? 대단히 안 좋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청래 대표의 전향적인 약간 사과성 발언이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뭐 이거를 승리하게 해준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만 서울시 뺏긴 거는 좀 아프다, 이 정도로 그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몇 가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를테면 수성을 해야 되는데 졌다. 이거는 이겨야 될 곳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사실상 패배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현실 정치에 발언하도록 아주 그냥 제일 속된 말로 고를 계속 질러왔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정청래의 어법이야. 대통령 잘하고 계시고 내가 존경하고 뭐 이러면서 최고고 뭐 이러면서 여하튼 그게 지난 1년에 쌓인 일들이었다. 그리고 단적으로 보세요. 여전히 자기가 친명이고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고 대통령 성공시킬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거를 언론이 안 묻더라고. 나 같으면 김민석 인터뷰할 때마다 물어볼 텐데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나왔냐고 하니까 대통령이 원래 2, 3년 정도 총리를 지긋하게 워낙 팀워크가 좋으니까 지긋하게 2, 3년 하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취임 4, 5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부터 이게 당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를 양자간 했다라고 하는데 인사 가지고 무슨 합의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보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한테. 그럼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뭐 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인데 여전히 뭐 대통령이랑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청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청와대를 한번 대로 골 지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들을 좀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속겠지. 그러니까 사실 다 알아요. 지금 반명 선언하시고 유 작가님 나오셔서 뭐 어물전 썩었네 다 얘기하시고 그 팀이 구분되어 있는 건 명백한데 처음에 놀랍기는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 20, 30% 정청래 후보 지지율 나옵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분들이 주류였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계속 저도 고민 중인데 대통령이 대단히 현명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혹자는 왜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만들었을까. 대통령이 박찬대에 대해서 요만큼만 손을 들어줬어도 박찬대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의원들이 뭐 170 정도 줄 섰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박찬대 떨어지고 나서 우표에다가 박찬대 따라오는 한 커트 넣어주면서 박찬대에 대해서 아쉬움과 이제 어떤 미안함을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그 임시 전당대회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두고 사실 이석현 평론가의 방금 저 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방금 자기가 한지 모르죠. 알죠. 아니 근데 지난주 방송 끝나고 제가 가기 전 우리 여기서 한 얘기가 그 얘기야. 방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서사를 만들었고 정청래한테 기회를 주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 극복하기에는 정청래와 소위 말하면 팀 정청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붙었으면 졌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놓고 반명을 해도 완전 압도를 못하는 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센 겁니다, 저분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정말 신급이다. 그렇죠. 그건 엄청난 수싸움이 되지는 분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건 뭐 내피셜입니다. 네, 김민석 전 총리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임기를 빨리 더 마무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그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좀 울먹이더라고요. 제가 쇼츠를 좀 봤는데 저는 그거를 표현할 때 울먹였던 그 김민석 총리의 그 태도 자체도 하나의 저에게는 중요한 팩트였어요. 이분이 본인의 생각대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님과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일부러 좀 임기를 단축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울먹이실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김민석과 이재명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둘이서만 갖는 시간이 월화는 최소한 같이 그리고 나머지 시간까지 하면 정말 사실 원팀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죽하면 총리가 나왔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자신이 뭐 져서는 안 되겠지만 진다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울먹거렸다는 거야. 근데 제가 요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왜 제가 이 화가 나고 눈물이 날까를 요새 고민합니다. 가라앉아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울려고 하시네요. 그만큼 최소한 심각한 거예요. 오늘까지는 음. 가라앉혀야지. 제가 계속 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대통령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다 꿈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이재명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지난 몇 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재명만의 꿈이 아니라 김민석의 꿈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꿈이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 절박하다는 것도 압니다. 절박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로 우뚝 서는 선도국가의 시대를 열고 싶다는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총리가 나가서 당대표로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민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이 얼마나 당의 절박한 시기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당도, 정부도, 나라도, 대통령도, 호남도 엉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울먹이다가 네. 폭발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천지 얘기하기 전에 전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사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번에 선호투표 과정에서 삼지망까지 쓰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난 안 썼어요? 삼지망이 없는데. 그래도 정청래 네, 써야 되는군요.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청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써도 안 되고 김민석, 송영길 써도 안 된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이제 이 투표하시는 분은 모르실 수가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다 80 이상이신데 네. 꼭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드려야 이런 거 잘 됩니다. 모르실 네. 거예요. 한 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엔트리 넘버가 이게 그것도 헷갈리네요. 이게 1번이 송영길이라며. 제가 이제 권리당원을 이제 드랍해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안 해봤는데 1번 송영길, 2번 정청래, 3번 김민석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순서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알고 뭐 추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첨했겠죠. 잘 이렇게 1, 2, 3번 다 찍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찍어야 되느냐 최고위원을. 이거 뭐 당대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됐고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딱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시원하고 편하겠는데 일단은 서미화 의원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출연하시거든요. 서미화 의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일단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찍고 한민수, 최민희 찍고 이성윤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팀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스케줄이 이번에 너무 위험한 거야. 이게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토일, 월 이렇게 3주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요 2주간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그쵸? 2주간. 그래서 이 2주간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버리면 실제 본선이거든요. 마지막 주가 전북, 전남, 광주, 경기, 서울인데 합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그 권리당원이 서울 경기가 50만이 넘고 전북 전남 광주가
50만 정도 되니까 전체 150만 중에서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3분의 2가 마지막 주에 있는 거야. 3분의 2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이낙연, 이재명 붙었을 때랑 좀 구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리고 뭐 어떻게든 오늘 이제 신천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을 발표하실 텐데 마지막에 치고 나오는 바람에 늦은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그널을 판단하고 마지막 한 주에서 치고 올라와도 이번에는 확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잘 지켜보시되 초반 결과 가지고 흥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섬유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간에 작전 변경이 팀 정청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섬유화가 초반에 많이 약진을 해. 그러면 저 섬유화 때문에 떨어지겠네. 최민희가 잘못하면 뭐 이런 또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최민희를 묶는데 섬유화 카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1, 2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